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나무 이현희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 두 번째로 이 책을 모시고 왔습니다. 텅 빈 우주는 에너지로 가득하다. 우주는 정보로만 가득한 게 아니다. 생명의 기운, 즉 에너지로도 가득하다. 그래서 나의 벽이 허물어지면 몸 전체의 에너지장도 함께 넓어진다. 내가 마음을 활짝 열어 나를 완전히 잇는 순간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가 내 몸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2006년 여름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었던 일이다. 톰 보일은 아내와 함께 차를 몰고 자신의 가게에 가는 중이었다. 그러다 앞에 가던 차가 자전거를 탄 10대 소년을 들이받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급 브레이크를 밟았다. 소년은 차 앞부분에 깔려 신음하고 있었다. 그는 얼른 달려가 차를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소년은 극심한 고통을 뱉어내고 있었다. 아저씨 조금만 더 높이요. 조금만 더 높이요. 소년은 몸을 움직이지 못했다. 보일은 차를 20cm 이상 번쩍 들어 올렸고 그 사이 소년을 친 운전자가 달려나와 소년을 끌어냈다. 소년을 병원으로 옮긴 뒤에야 보일은 비로소 자신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 깨달았다. 사고 현장을 보는 순간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였어요. 그 소년이 제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거였죠. 사고를 조사한 경찰 당국도 고개를 갸웃했다. 어찌된 건지 통 모르겠네요. 차체 앞부분을 땅에서 완전히 들어 올리다니. 하지만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났군요. 이런 일은 뜻밖에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2005년 여름 영국 서덜런드에서 친구와 함께 차를 몰고 캠핑 여행을 떠나던 23세의 카일라 스미스가 도로 옆 나무를 들이받으면서 차가 뒤집혔다. 그 사고로 스미스는 등뼈 2마디가 부러지고 머리가 찢어졌다. 하지만 친구의 다리 하나가 차창 밖으로 튀어나가 차에 깔린 걸 보고는 사력을 다해 운전석에서 기어나왔다. 그러고는 차를 번쩍 들어 올렸다.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무조건 차를 들어 올리지 않으면 친구의 다리는 못 쓰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 팔을 운전석 창문으로 넣어 차 지붕을 밀어 올렸죠. BBC 등 영국 언론들은 신장 165cm에 불과한 그녀가 몸무게의 20배가 넘는 무게를 들어 올렸다고 보도했다. 가냘픈 그녀가 어떻게 그런 괴력을 발휘했을까? 그녀 자신은 당시 차의 무게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국 미시건주 사우스케이트에 사는 56세의 아놀드 레머랜드는 6년 전 심장마비를 겪었다. 그래서 평소 무거운 물건이라면 질색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놀이터 근처에서 5살 배기 소년 필립 토스 군이 무쇠 파이프 밑에 깔리는 걸 목격했다. 그는 번개처럼 달려가 파이프를 번쩍 들어 올렸다. 토스는 극적으로 살아났다. 그는 당시 파이프의 무게가 150에서 200kg 정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파이프의 무게는 무려 1톤에 가까운 900kg이었다. 나중에 레머랜드와 그의 아들들, 기자들, 경찰들이 파이프를 들어 올리려 낑낑거렸지만 도저히 들어 올릴 수 없었다. 만일 그가 사전에 무쇠 파이프의 무게나 자신의 심장 상태 등을 생각했더라면 소년을 구해내는 건 불가능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제 아이들의 어릴 적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가슴에 돌연 고압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죠. 그는 그 후 몇 차례 그 파이프를 들어보려고 시도했지만 혼자서는 물론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고서도 들어 올릴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위 사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사례의 주인공들은 오로지 남을 살려내겠다는 일념밖에 없었다. 자신은 완전히 망각했다. 이처럼 나를 활짝 열어젖히는 순간 무한한 에너지가 쏟아져 들어온다. 그래서 세계적인 정신분석가 제럴드 잼펄스키 박사는 기분이 우울해질 때마다 아픈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걸거나 요양원을 방문한다고 한다. 닫혀있는 나를 열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나깨나 자기밖에 모른다. 항시 나를 외치며 나의 벽을 세운다. 알고 보면 고통은 자기 스스로 가져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레리 셔비츠 교수는 600명의 대화를 녹음해 들어봤다. 그랬더니
보니 나의, 나를, 내 것 등 밤낮 나를 중얼거리는 사람들이 심장병 발병 확률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나에 대한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벽을 세워 우주의 에너지를 단절시킨다. 나를 열면 에너지가 흘러들어온다. 이 연지 씨는 겨우 30대 초반이지만 건강이 엉망이다. 20대 후반부터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다. 그런데 요즘은 아랫배가 뻐근하고 아프다. 화장실도 자주 가야 한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소변 검사를 받아보았다. 다행히 염증 같은 건 없네요. 그런데 소변에서 당이 나왔어요. 부랴부랴 내과에 가서 혈당 검사를 받았더니 혈당치가 무려 200이나 넘게 나왔다. 일시적인 건가 해서 피검사까지 받아보았다. 당뇨가 벌써 몇 개월째 된걸요. 게다가 고지혈증에 간 기능까지 안 좋네요. 의사는 그녀에게 사간왕이라며 농담조로 위로했지만 정말 웃을 일이 아니었다. 우선 그 많은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게 싫었다. 임신하면 태아에게도 영향을 끼칠까봐 두려웠다. 선생님, 약을 안 먹는 방법 없나요? 그녀의 질문에 의사는 그런 방법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우연히 특이한 방법으로 치료해준다는 한 정신과 의사를 알게 됐다. 그는 정말 특이했다. 우선 외모부터 도인 같은 분위기가 풍겨왔다. 방법도 간단했다. 마음을 완전히 텅 비우면 모든 병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먼저 머리 30cm쯤 위에 한 줄기 하얀 빛이 떠 있다고 상상하세요. 그 빛이 소용돌이를 치며 머리를 타고 온몸을 타고 내려옵니다. 온몸을 구석구석 돌면서 나쁜 생각을 말끔히 빨아들입니다. 이제 그 나쁜 생각들이 빛과 함께 발바닥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그녀는 매일 시키는 대로 했다. 빗줄기가 머릿속을 돌며 나쁜 생각들을 빨아들인 뒤 목으로 내려온다. 목에서 심장으로 내려와 혈관을 타고 팔을 거쳐 손끝으로 뻗어나간다. 그럼 손끝이 실제로 짜릿짜릿해진다. 빛은 다시 심장으로 돌아왔다가 배와 다리, 구석구석을 거친 뒤 발끝까지 내려간다. 쉽게 말해 빛이 온몸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니는 것이다. 그런 상상을 하면 할수록 온몸이 말끔해짐을 느꼈다. 그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눈을 감고 방에 앉아 할 때도 있었지만 눈을 뜬 채 지하철 안에서 하기도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하기도 했다. 길게는 몇 분씩, 짧게는 몇 초씩 하기도 했다. 그게 모두였다.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몇 달 후 먼저병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았다. 어떻게 된 거지? 의사는 눈을 동그랗게 뜬다. 혈압도 정상, 혈당치도 정상이다. 그녀는 단지 미소만 지을 따름이다. 돈 안 들이고 약 안 먹고 빛을 이용해서 고질병에서 벗어난 것이다. 간단한 상상법이 어떻게 병투성이인 그녀의 몸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었을까? 스탠포드 의과대학 연구진은 모든 병의 최소한 95%는 스트레스, 즉 나쁜 생각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머지 5%의 원인은 유전이다. 그럼 유전병의 원인은 짐작대로다. 유전병의 뿌리도 역시 스트레스다. 어떤 선조가 스트레스로 병이 생기면 그 병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며 유전병이 되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왜 나쁜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면 몸은 위기를 느껴 비상 신호를 켠다. 비상! 정상 가동 중지! 비상 신호에 따라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문을 닫고 비상 사태에 대비한다. 그 비상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에너지는 고갈된다. 그러다가 몸 이곳저곳에 탈이 나기 시작한다. 에너지가 가장 약한 곳부터 병이 난다. 빛이 몸에 들어와 스트레스를 빨아내면 몸이 텅 비어버린다. 그러면 우주에 생명 가득한 에너지가 저절로 흘러들어온다.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다. 기에너지에 관한 세계 최고 권위자인 UCLA의 발레트 헌트 박사는 이렇게 상상할 때 몸 밖의 에너지가 실제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키를리안 카메라로 찍어보면 상상하는 대로 에너지가 머리를 통해 목, 가슴, 팔, 손을 거쳐 흘러들어오는 것이 선명하게 관찰되죠. 에너지는 상상하는 대로 흘러갑니다.
그럼 만일 간이 나쁘다면 빗줄기가 간을 집중적으로 비춰준다고 상상하면 된다. 빛 대신 호흡을 이용할 수도 있다. 간을 통해 호흡한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호흡을 통해서도 에너지가 흡수되니까. 그럼 모든 에너지가 간에 흘러들어가 간의 치유 속도가 놀랍도록 빨라진다. 헌트 박사는 자동차 사고로 발바닥 뼈가 으스러진 환자도 그런 방법으로 고치도록 했다. 으스러진 발바닥 뼈를 통해 호흡한다고 상상하면 실제로 에너지가 발바닥으로 흘러들어가 뼈가 빨리 치유됩니다. 그럼 무릎 관절이 콕콕 쑤시고 아프다면 박사는 이런 방법도 제시한다. 에너지를 가득 담은 생명수가 팔을 타고 흘러내려와 손가락 끝에서 뚝뚝 떨어진다고 상상하세요. 그 손가락 끝을 무릎에 갖다 댑니다. 그럼 실제로 무릎으로 에너지가 흘러들어가죠. 빛에 선명한 색깔을 넣어 상상하면 더욱 효과가 빠를 수 있다. 어떤 남성은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다가 엘리베이터와 함께 추락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갈비뼈가 2대나 부러졌다. 의사는 깁스나 수술을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단순한 골절이에요. 통증만 잘 관리해주면 뼈는 저절로 붙게 됩니다. 하지만 뼈가 붙는 데는 무려 8주나 걸린다는 것이다. 빠듯한 살림에 8주나 누워 있을 수는 없었다. 헌트 박사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상상하라고 조언해 주었다. 부러진 뼈 초고속으로 낫게 하는 상상법. 긴장을 완전히 푼 뒤 눈을 감고 상상한다. 긴 복도를 따라가다가 조용한 방에 들어간다. 방 안엔 수술대가 놓여있다. 그 위에 눕는다. 내 몸은 투명한 빛으로 돼 있고 다친 부위는 새빨간 빛을 띠고 있다. 호흡을 들이마실 때마다 생명 가득한 파란 빛이 정수리를 통해 흘러들어와 새빨간 빛과 뒤섞인다. 뒤섞이면서 새빨간 빛이 희석된다. 호흡을 내쉴 적마다 희석된 빨간 빛이 몸에서 조금씩 빠져나간다. 나는 이 치료 과정을 객관적인 제3자의 눈으로 조용히 지켜본다. 즉, 나를 남처럼 바라보는 것이다. 그 남성은 하루에도 2차례씩 조용한 방에 들어가 시키는 대로 상상했다. 결과는 놀랍게도 부러진 갈비뼈 2개가 나흘 만에 말끔하게 완치됐다. 이는 3장에서 상세히 소개할 평행 우주 원리를 함께 이용한 강력한 상상법이다. 물론 상상의 효과가 누구에게나 쉽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상상의 깊이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몸은 닫혀 있는 게 아니다. 빛이나 에너지가 흘러 들어온다고 상상하면 실제로 흘러 들어오고 빠져나간다고 상상하면 실제로 빠져나간다. 저도 잠들 때마다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이 방법을 활용한다면 이 책에서처럼 정말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